네, 영화 재밌게 잘 보셨나요? 네. 그 저희 진행을 맡게 된 김정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작품 다 너무 매력 넘치고 사랑스러운 부쿠랑 그런 작품 보셨는데요. 오늘 이제 관객과의 시간 동안 영화에 대한 또 깊은 얘기 나누면서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 감독님이랑 배우분들께서 자리해 주셨는데 인사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우선 귀한 주말에 또 더운 날씨에도 영화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손끝의 말 연출한 조원용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끝의 말의 영인역을 맡은 임사은입니다. 저는 다리미에서 할머니 역을 맡은 자희라고 합니다. 저는 다리미의 공주 역을 맡은 안시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리미에서 딸 역을 맡은 윤다혜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꼬마 이모를 쓰고 연출한 안선희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사실적으로 되게 관객분들이 많이 찾아주셨는데요. 영화 보면서 궁금해하셨던 분들, 또 질문이 아니더라도 소감이라도 괜찮으니까 많이 이제 손 들어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질문 주시면 스페셜 티켓이라는 거를 또 드리니까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할 시간이 아무래도 필요할 테니까 제가 이제 공식 질문처럼 첫 질문을 먼저 공통적으로 드릴 텐데요. 일단은 이 영화 처음 출발점을 어떻게 기획을 하게 되셨는지 그런 기획 배경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손끝의 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주로 듣는 일을 하는데요. 재즈 칼럼을 쓰는 일을 하고 있는데 영화를 전공하고 근데 이제 듣는 거의 반대편에 있는 감각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시각 언어의 수어겠죠. 그래서 제가 느끼지 못하는 감각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이 좀 들었고 그게 영화의 출발이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리미 같은 경우는 감독님이 이제 오늘 이제 참석을 못하신 걸로 오시긴 하셨나요? 네. 감독님 저기 네. 그래서 왜안 올라오시는 거예요? 오세요. 좀 부담스러워 하셨다고 저도 전달을 받아서 그래서 배우분들께서만 자리해 주셨는데 그래서 기획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이 어려우시면 이 작품을 어떻게 출연하게 되셨는지 그런 것들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손끝의 말에 연수님이 연락오셔서 따로 미팅하고 하게 됐는데요. 일단 수어를 처음 접해봐가지고 처음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가지고 그래도 영인을 만나고 수어도 하게 되고 좀 뜻깊은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는지 배우님. 네. 저는 독립영화 쪽으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을 때에 한겨레 것도 한번 해보고 카파 것도 해보고 그래야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지원을 했고요. 실제로도 이제 어리긴 하지만 시윤이보다는 어리지만 이제 손녀가 있어가지고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지원을 했고 저를 선택해 주셨죠. 네. 너는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됐니? 이 작품 어떻게 출연하게 됐는지. 저는 제가 그걸 찍을 때는 2년 전이어서 제가 기억이 잘
아, 2년 전이면 혹시 그 나이가 추추가 어떻게 나이가 어떻게? 지금은 초등학교 들어갔고 그때는 2년 전이어서 6살이어서 아,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정신 차려보니 촬영 현장이었던 건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있었던 추억도 기억이 나고 혹시 어떤 추억이 있었는지 짧게 어떤 추억이 있었는지 기억나는 거 하나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알려 설명하기엔 좀 어려워요. 아니 제가 개나 좀 네, 배우님도 네, 저는 필름메이커스라는 영화 정보 사이트에서 일단 보고 지원을 해서 오디션을 거쳐서 됐고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제가 조카들이랑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여기 앞에 조카가 와 있는데 그래서 나름 아들 있는 역할 잘하겠다라고 자부를 했는데 역시나 진짜는 못 따라가더라고요. 네, 그랬습니다. 네. 감독님, 네, 기획 변경. 네, 그 꼬마이모는 2021년에 코로나가 굉장히 시작되던 해에 쓰여지고 촬영이 되었었는데 그때쯤에 공연도 그렇고 영화 촬영도 그렇고 많은 예술을 하는 친구들이 그 활동을 많이 못하던 시기였어요. 답답해하는 시기였는데 그때 이 처음에 기획을 하게 됐고 우리가 이런 시기에 누군가 유일하게 응원해주는 존재가 있다면 계속 우리가 함께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공연을 못해서 가슴이 답답한 꼬마이모 지랑과 그리고 그 이모를 세상에서 제일 멋있다고 말해주는 조카 소영이의 이야기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굉장히 따뜻한 영화라서 저도 되게 인상 깊었는데 자 그럼 혹시 이제 질문을 좀 받아볼까 하는데 좀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 손 이렇게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질문 있으신 분? 스페셜 저기 맨 뒤에 계신 여성분. 네. 안녕하세요. 저 영화 재밌게 봤는데 그 다리미에서 궁금한 게 있는데 그 할머니에게 다리미를 갖다 줄 것 같은 그런 설정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조마조마하면서 무섭게 봤는데 그래서 그 마지막에는 이제 손에만 붕대를 감고 계셨는데 사실은 보호래도 그 아이가 다리미를 다 하는지 그리고 그게 좀 궁금했었고요. 네. 그건 제가 실제로 이제 다림이 이제 아이들 이제 동심이 굉장히 이뻤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름졌다고 이제 옷에 주름지는 거를 다림이로 달아서 펴주니까 아이 마음에 할머니의 주름을 다림이로 펴주겠다고 다림이를 들고 왔는데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아무리 나이 그렇게 늙은 할머니가 아니어가지고 뭔가 직감적으로 뜨거움을 느꼈겠죠. 그래서 손으로 막은 거예요. 손으로 막으니까 이제 이 다리며 여기를 이제 지진 거죠. 그래서 뒤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실제로 얘 들고 있으면서 이제 실제로 하면은 제가 생명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병원비가 더 많이 들 수도 있으니까 우리 연출님이 기술적으로 잘 이렇게 편집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관객들이 상상할 수 있게끔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되게 궁금증을 잘 내면서 저도 다친 거가 했는데 실제로 그거를 직접 보여주지 않는 선택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네, 또 질문 있을까요? 소감도 괜찮습니다. 저기 중간에 손 들어주신 여성분. 네.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저는 이제 독립영화제에서 그 애니메이션을 보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그래서 그 메아리라는 작품이 아이들도 다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다음에 손끝의 말은 조금 어려웠어요. 이제 대충은 이해를 하겠는데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감독님이 전하고 싶은 의미 그런 거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다리미도 너무 저도 막 아슬아슬한 마음을 가지고 왠지 처음부터 다리미가 나올 때부터 약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마조마하면서 봤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손주가 할머니의 손에 주름을 펴주려고 했나?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하신 거 듣고서는 아 그럴 수 있겠다 이제 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재미있게 봤고 조금 몰입해서 볼 수 있었어요. 약간 클라이막스가 있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안도하면서 이렇게 볼 수 있었고 그 할머니 연기가 너무 이제 압권이었고 너무 좋았어요. 네, 그리고 꼬마 이모는 이제 그 어린 시절 그때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 아이가 이제 이모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너무 따뜻하고 너무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아서 그리고 좋았고 또 제주도라서 그런 느낌도 이렇게 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잘 봤습니다. 네. 박수 한번. 네, 한 작품 한 작품 다 너무 감성평을 정성껏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질문을 주신 거는 이제 감독님 작품 어떤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으셨는지 질문 주셨는데요.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느낄 수 없는 감각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해서 출발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영희는 이제 책을 만드는 사람이기도 하면서 직접 시를 쓰는 습작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인이랑 같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시가 뭘까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동시에 낭독회라는 걸 하는데 아무래도 청각장애인이다 보니까 낭독의 개념이나 감각에 대해서 일반 청인들하고 또 청인들이 그 낭독을 받아들일 때랑은 분명히 다른 감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진동을 통해서 조금 이해해 보려는 시도, 번역해 보려는 시도를 이제 제가 장면을 통해서 보여드린 거고, 이제 종국에는 이제 그게 뭐 실제인지 아닌지는 저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었지만 자신의 언어인 수어로 자신의 시를 발화하기까지의 과정을 어떤 서사, 좀 느슨한 서사로 좀 담은 그런 영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손끝의 말은 뭔가 보고 듣는 거를 떠나서 좀 감각하는 영화라고 저는 좀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이 청각장애인 주인공 영인이 결국에는 자신의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과 소통을 이뤄내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감동적인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하면서 봤는데, 이게 영화에서 이제 청각장애인 인물을 다루다 보면 뭐 약간 대상화를 한다든지 좀 아무래도 이게 사회적 약자로 비춰지거나 좀 그런 대상화 프레임에 갇히기 마련인데, 이 영화는 그런 지점을 또 피해가면서 그러면서도 이 인물이 가진 좀 어려움이나 또 마음 이런 것들을 잘 영리하게 표현한 작품이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한 덧붙여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 시나리오 쓰시면서 또 영화 촬영하시면서 이런 인물을 이제 다룰 때 좀 고려했던 지점이 특별하게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대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최대한 섬세해질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섬세해져가지고 이 얘기들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아까 배우님께서 수어가 어렵고 첫 시도였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제 취지에 공감을 해주시고, 그리고 시를 수어로 번역하는 과정이 사실 전례가 없는 그 시도였다고 제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통역센터, 수어통역센터에 좀 문의를 드렸을 때도 이게 처음 있는 시도라서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농인 부모의 청인 자녀를 이제 저희가 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코다인 분하고 또 다른 청각장애인 분하고 저와 머리를 맞대면서 일반 텍스트로 된 시를 수어로 어떻게 표현할지 또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걸 이제 시나리오로 옮기는 과정이, 그 영상으로 옮기는 과정이 잇따랐습니다. 또한 잘 보이진 않지만 수어 이름이 또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글자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 말고도 수어로 이제 이름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디테일을 살려서 저희가 쉽게 알아채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수어라는 거에 좀 더 우리가 가까워졌을
때 이 영화를 다시 보고 여기에 이런 의미들이 있었구나라고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을 영화에서 좀 심어놓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작업을 했습니다. 감독님은 그런 고스란히 좀 느껴지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들 손 들어주시면 네, 여기 두 번째 여성분께서 손을 먼저 들어주셨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독립영화를 이렇게 와서 보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살면서 보통 극장에 가서는 영화를 많이 봤지만 이렇게 이런 자리에 와서 이렇게 또 관람을 하니까 또 마음이 되게 따뜻해진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꼬마들하고 같이 와서 메아리라는 영화를 처음에 딱 봤을 때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이 손끝의 말은 처음엔 조금 어려웠는데 보면 볼수록 이렇게 빠져들고 이 수어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제가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자막이 잘 안 보였지만 그래도 눈을 크게 뜨고 열심히 봤어요. 그리고 그 속에 나오는 배우님이 그 스크린에서 보여지는 것보다 실제로 보니까 너무 예쁘셔가지고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무 정말 예쁘신 것 같아요. 더 계속 예쁜 모습 이렇게 스크린에서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시는 다림이의 또 주인공 할머니 이렇게 보니까 할머니는 아닌 것 같은데 모습이 그런데 모습이 참 할머니 같지가 않아서 너무 아름다우시고 되게 예쁘세요. 네, 그래서 더 큰 영화에서 이렇게 뵀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다림이의 꼬마 손주 영화에서보다도 더 정말 예쁘고 더 큰 배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또 다혜 배우님도 스크린에서 본 것보다 실제로 보면 더 예쁘고 매력이 있는 것 같아서 더 큰 배우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봤습니다. 그리고 꼬마 이모라는 그 작품을 보면서 참 그 이모들의 그 마음이 이모들이 바라보는 그 조카들 그 마음을 또 저도 이렇게 되게 공감되는 부분이었었는데요. 배우님들이 안 나와서 되게 조금 서운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제 또 직접 뵈니까 앞으로는 정말 그 독립영화를 더 깊이 관심 있게 갖고 좀 더 많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 자리를 빌어서 되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또 좋은 기회를 주시고 또 이렇게 와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 고맙고 감사하고요. 큰 배우들로 성장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런 관람평 되게 또 조커들 힘이 되니까요. 이런 관람평도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까 또 손 들어주셨는데 남자 네, 먼저 네 편의 영화 각각 다른 느낌으로 다른 감정을 느끼면서 잘 봤습니다. 이제 영화 촬영하시면서 조금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나 좀 즐거웠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각각 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려웠던 기억이 더 많지만 즐거웠던 기억을 좀 생각을 해보자면요. 배우님은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언어를 소화하시는 과정이다 보니까 잘 신경 쓰기가 어려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빛을 따라서 춤을 추는 장면이 있잖아요. 저는 그 장면 찍을 때 이 영화가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촬영 첫날이었는데 이틀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제 수어로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시를 읊는 과정을 찍는데도 그 진심들이 다들 조용한 상태에서 보통 영화를 촬영하니까 그런 무음 속에서 좀 정말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구나, 감정들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순간들이 전부 다 저한테는 기억이 남고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기억에 남는 장면이 그 영인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승은이 같이 춤을 추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저는 원래 귀로 노래를 듣고 목으로 춤을 추는데 이 영인은 느끼는 감각이 진동으로 노래를 듣고 그리고 이 빛으로 감정을 표현하니까 이 제가 평소에
느껴보지 않았던 감각들을 깨우치면서 여기에 영인의만의 감각으로 뭔가를 춤을 추고 표현을 해야 한다는 게 좀 어려웠었고요. 이 약간 비슷한 지점인 것 같은데 그 마지막 부분에 시를 처음부터 끝까지 원래 저희가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낭독하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고요한 정막 속에서 제가 시 낭독을 하는 거를 다 같이 한 호흡으로 가고 있는 장면들이 꽤 인상이 깊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제 그 세탁소를 하다 보니까 다림질을 했는데 어디서 이제 그 실제로 세탁소에서 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 가정에서 하는 다림질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 뭔가 좀 녹이 슬었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 이 아이의 옷을 다렸는데 뭐가 묻어나와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빨아가지고 말리는 동안에 잠시 올스탑이 돼서 그거를 미술팀에서 빨아서 원상복귀를 해서 널어놓고 막 이게 그러더라고. 얘는 또 그때 좀 더웠거든요. 점점 지쳐가고 그러면서 얘는 또 놀아주고 막 이렇게 막 안 하던 막 비행기를 태우고 이러면서 얘는 졸지에 진짜 할머니와 진짜 손주가 돼서 한 2시간 놀았어요. 그거 좀 빠르고 할 동안에 그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혹시 시냐 기억나는 아까 저는 아까 할머니가 말했듯이 그 물에 젖은 것을 그대로 입고서 그 잔행 연기를 했거든요. 그때 조금 불편했던 기억이 나요. 너 짜증냈었잖아. 그 기억이 그래도 기억이 그래도 그 순간에 딱 나나오네요. 네. 배우님. 네, 저는 운전하는 씬이 있었는데요. 운전을 원테이크로 가가지고 베스트 드라이버네 라는 소리를 들었더니 갑자기 너무 생각이 나가지고 그랬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그리고 특히 미린 극장에서 보니까 그 예전에 이걸 촬영했을 때 생각들이 하나하나 다 나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는데요. 사실 대부분은 굉장히 어려웠던 기억들이어서 촬영 현장이 워낙 짧았고 촬영 기간이 짧고 이제 서울에서 많은 배우들이나 스태프들이 제주도에 가서 이제 짐을 가지고 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촬영 장비 같은 것들은 박스에 이제 김치라고 쓰면은 굉장히 잘 보존을 해준대요. 그래서 그 촬영팀에서 김치라고 써서 박스에 담아서 이제 배로 가져오고 했던 기억들이 나고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면은 그 오름직이라는 식당이 나오는데 저희 영화에 거기가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오름직이라는 식당인데 지금도 여전히 있고 숨은 이제 맛집으로 이제 제주도에 가시면 한번 먹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촬영할 때 점심이랑 저녁을 다 식당에서 먹었어요. 스태프들이랑 배우들이랑 다 같이 그 시간들이 되게 좋았다는 생각이 지금 문득 떠올라요. 네. 그러면 계속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네, 손 들어주시면. 네, 그쪽 남자. 네, 네프네 영화 모두 잘 봤습니다. 더운 여름에 따뜻한 영화들을 보니까 눈에서 땀이 날 것만 같은 행복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제 질문은 손끝의 말 조원영 감독님께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감독님께서 문학도 함께 전공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문학은 주로 우리한테 이제 활자로 들어와서 우리의 관념 안에서 움직이고 또 해석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문학을 이제 시청학 매체로 표현하실 때 어떤 점을 많이 고려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일단 그 영화 일단 보는 거고 듣는 건데 그거 말고 영화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좀 떠올려 보니까 촉각인 것 같더라고요. 사실 뭐 청각도 촉각이고 뭐 진동을 느끼는 것 자체가 촉각이 감각일 텐데 그것들을
조금 표현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 문학적으로 수어로 표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노래가 한번 나오는데 그때 되게 저음을 사실 부스트해서 일부러 올린 거거든요. 되게 웅웅거리는 소리들이 들리고, 이것들이 만약에 충분한 뭔가 시스템이 확보가 되면 정말 가슴을 우리가 울릴 정도의 진동을 느낄 수 있을 텐데, 특수한 환경에서는 그런 감각들을 영화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었고, 문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문학이 감각으로 좀 다가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활자를 넘어서 우리가 모두가 감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무언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아까 손 들어주셨던 분이 계셨던 것 같은데. 질문 배우님께서. 손 드시는 분 계셨나요? 그러면 먼저 받고 그럼 배우님도 한번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네 편의 영화 모두 다 잘 봤습니다. 다린이 배우 할머니 배우님께 질문이 있는데, 딸과 할머니와의 그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고, 제 어머니와 외할아버지를 보는 것 같은 그런 타성에 젖은 느낌이 있었는데, 그때가 있잖아요. 일을 그만둬야 할 때라는 게 언제라고 생각하시는지가 좀 궁금해졌습니다. 공감이 많이 돼서.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직업 자체가 정년퇴직이 없는 직업이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뭘 그만둔다라기보다는 잠깐 멈춰야 될 때가 있어요, 있기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모든 걸 잠시 멈추고 엄마를 간병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올스톱 시키고 엄마한테 올인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조금 길어지긴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잠시 쉬었다가 독립영화를 시작하니까 연기가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주 신나게 여기저기 부르면 가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지 않는 한은 멈추고 싶은, 좋은 일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멈추고 싶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멈추는 일에는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오래오래 스크린에서 우리 배우님 보고 싶네요. 네. 그리고 배우님이랑 질문 주시려고 했던 거. 손끝의 말 감독님한테 드리고 싶은데, 이런 청각, 이런 촉각 부분에 대해서 다루는 스토리를 만든 것 자체가 되게 평상시에 예민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평소에 성격이 어떠신지가 먼저 궁금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원래 이제 어떠한 영감을 갖고 스토리 라인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영감의 어떠한 큰 카테고리,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랑이면 사랑, 청각이면 청각, 약간 이런 게 한 단어로 뭔가 왔을 거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 게 있었는지가 궁금했어요. 배우님께서도 직접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성격은 제가 INFJ고요. 저랑 똑같아요. 맞습니다. 드물다고는 하는데 아무튼 쭉 그렇게 나왔었고, 어디서 좀 큰 카테고리로 영감을 받았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거랑 좀 이어지는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뭐 사적인 얘기긴 하지만 제 아버지가 이제 조금 일찍 돌아가셨어요.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는데, 제가 20대 초반부터 이제 재즈 칼럼을 쓰는 일을 해왔는데, 너무 듣는데 재즈뿐만 아니라 들으면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들려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 시나리오의 초고는, 그래서 아까 전달할 수 없는 감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저한테는 죽은 아빠한테 이 감각을 전달하고 싶은데 도무지 어떤 방법이 있을까 떠오르지를 않더라고요. 거기서 오히려 출발을 해가지고 이거를 그러면은 나의 감각을 반대편에 위치를 해보자 생각을 해가지고 듣지 못하는 혹은 시각 언어의 무언가로 좀 이렇게 파종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답변 되셨나요? 네. 또 질문을 그러면 계속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다 했네요.
네, 우리 시우빈이 그러면 질문을. 메아리에 나오는 그 야호맨이라고 불리는 한 의문은 남자가 있었거든요. 그 남자의 얼굴을 밝히지 않은 데는 저한테 큰 미스터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식인종인지 아닌지도 저한테 미스터리였습니다. 근데 시우빈 너무 죄송한데 저희 우리 메아리 감독님이 오늘 참석을 못하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못 드리고 언젠가 꼭 만나서 네, 드리면 어떨까요? 네. 혹시 다른 질문은 없을까요? 다른 작품에 대한 없어요? 있어요? 예. 그러면 메아리 말고 다른 작품에 대한 질문도 다른 감독님들께 배우님도 듣고. 손끝에 말해서 저한테는 조금 어려웠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그 스피커에다 손을 대고서 소리를 느끼는 데는 정말 확신이 안 갔습니다. 어떻게 그냥 손만 대기만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소리를 느끼게 될까? 그게 이름이었어요. 평론가 느낌. 제가 지금까지 바라본 질문이 가장 날카로운 의문이 들었어요. 네, 의문의 해답을 좀 풀어주시죠. 그러니까 뭐 저희는 이제 청인의 기준이 있을 테고 뭐 듣지 못하는 농인의 기준이 있을 테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텐데 저는 이제 그 진동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식구가 이제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거를 어떤 저희가 듣는 그 낭독하는 언어로 표현을 한 거고 사실 원래 그 녹음 환경이었으면은 훨씬 더 큰 소리에 우리로는 좀 듣기 어려울 정도의 볼륨으로 그 진동이 아마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진동을 손끝으로 느끼고 다시 자기 언어로 그걸 체화하고 나서 뭔가 자기 언어로 표현하는 그런 과정을 좀 상징적으로 표현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듣고 계십니까? 네, 답변이 됐나요? 답변이 됐을까요? 질문에 대한? 사람이 그러면은 이 스피커에서 나오는 음파로 촉각으로 이런 식으로 소리를 느끼는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걸 하려면 엄청 훈련이 필요하겠네요. 딩동댕입니다. 네. 그래서 이 배우님이 훈련을 많이 했대. 네. 지금 관계자 혹시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그냥 하나 할까요? 네, 꼬마인모 감독 있으셨어요? 죄송합니다. 어디? 예, 여기. 저도 오랜만에 극장에서 단편 영화 좋은 영화 내편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저는 꼬마이모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영화를 보면서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주인공이고 이제 또 가슴이 찌릿찌릿한 성장통을 겪는데 저도 여자로서 뭔가 초등학교 때 겪었던 그런 경험이 생각이 나면서 영화를 더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아이가 어떤 성장기를 겪는 이야기를 소재로 쓰게 되신 계기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저는 특히 엄마랑 이모랑 싸울 때 아이가 울면서 나오는 장면을 좀 재밌게 봤는데 저도 뭔가 어렸을 때 그런 나이에 부모님이 싸우거나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막 울면서 튀어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서 좀 그런 공감라는 생각에 그 장면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찍으실 때 그 아역 배우는 어떻게 연기를 지도하셨는지 그런 현장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네. 그 처음에 질문하셨던 이제 2차 상징에 대해서 다루게 된 이유는 특별히 사실은 어떤 가슴이라는 소재를 단어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생각하게 됐는데 우리가 가슴이라고 부를 때 보통 여성으로서는 외면적인 가슴에 대해서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가슴이 뭉클하다, 가슴이 따뜻하다라는 말도 쓰거든요.
그래서 그 가슴에는 우리가 보여지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내면의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영화가 그러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지숙이는 외면적으로 현실적으로 이 소영이에 대해서 보호하기도 하고 챙겨주는 이제 외면을 담당하는 역할로서 이제 캐릭터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지란이라는 이모 캐릭터는 좀 더 이제 내면의 소영이의 내면을 바라봐주는 인물로, 그래서 이제 소영이가 두 이모와 엄마 이 든든한 어른들 속에서 큰 나무로 자라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고, 좀 더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이제 다음 세대 아이들이 조금 더 내면의 가슴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다음에 마지막 두 번째 질문은 연출 같이 대충 그건가요? 됐나요? 답변이 되셨을까요? 현장에서 아역분 연출. 이 부분은 맞아요. 이 영화를 찍을 때 여기 소영으로 나왔던 예원 배우님이 초등학생이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쯤, 6학년쯤 이제 같은 소영이랑 똑같은 변화를 겪고 있던 시기라서 이 연기를 해보고 싶다고 직접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어머니 배우님의 어머님과도 이런 시기엔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냐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눴었던 것 같고, 연기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같이 얘기를 하면서 소영이로서 느낄 수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표현을 하는 방식으로 배우님께서 아마 저보다 더 또래의 아이로서 더 표현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지금은 소영 역 맡았던 배우님이 중학생이고 이제는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셔서 이때 아이 같은 모습을 보기가 힘든데 영화 속에서 다시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더라고요. 네. 특히 아역 배우님 연기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나이 맞지 않게 되게 성숙한 연기를 저도 본 것 같아서. 네. 또 그러면 질문을 저희가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질문 없으실까요? 없으시면은 그럼 제가 유튜브에 돌려서 저는 이제 손끝에만 이제 배우님께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아무래도 이제 청각장애인 역할이다 보니까 좀 준비하시면서 좀 어려웠던 부분들, 그런 고려사항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좀 캐릭터를 이제 구상하셨을 때 좀 준비를 하셨는지 그런 부분 궁금합니다. 일단 수어가 처음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 시낭독이라는 게 원래 시가 없다고 했었어요. 수어로 낭독하는 시가 없다고 해서 연출님께서 코라분이랑 같이 작업하신 수어라든지 시낭독 장면을 녹화를 해주셔서 그거를 주구장창 봤습니다. 네,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랑 또 제가 쓰는 호흡과 영인이 쓰는 호흡이 달라서 표현 방식도 다르고 그런 면에서 좀 더 신경을 썼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영인의 성격은 일단 시를 쓰는 습작생이고, 자기의 고민과 생각을 시로 풀어내거나 자기의 내면으로 가져가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보통 이렇게 수어를 하시고 영인분들은 표정도 많이 쓰시고 하는데, 조금 내면의 고민을 좀 더 표현하기 위해서 생각보다 표정이라든지 그런 걸 좀 절제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그 장면
되게 많이 갔을 것 같은데 한 번에 계획이 난 거예요? 아니면 좀 마지막 네, 수어를 하는 저희 얼마나 갔죠? 그렇게 여러 번 가진 않았고요. 너무 굉장히- 또 잘 소화를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이게 그때 촬영할 때쯤에는 그게 그 언어 하나의 언어 체계가 어느 정도 체화가 되신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았어가지고 그래서 무난하게 무리 없이 무탈하게 찍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사이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그 손끝의 말 저는 사실 되게 감동적으로 봤어요. 저희가 이제 외국어를 공부하고 어떤 하나의 언어를 늘리는 거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사실은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말들을 할 수 없게 되면 수화라는 걸 통해서 내 세계를 표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수화를 한번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작품이었고 또 스피커를 통해서 어떤 진동을 느끼는 게 이제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 소리를 듣는 사람들의 언어를 좀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미션으로 저는 비춰졌어서 이렇게 다른 언어를 학습하는 느낌으로 좀 받아들여졌고 또 마지막에 이제 그냥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수화를 하면서 뭔가 통역되지 않는 상태로 그거를 그냥 그대로 듣고 있는 것도 저 사람의 세계를 좀 이해하는 걸 이제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서 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계속해서 또 네. 지금 한 5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한 분 정도만 혹시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그냥 좀 궁금했던 거 저도 손끝의 말 좀 궁금했던 게 사실 오늘 음악 감독님도 같이 좀 참석하시는 걸로 아는데 안 올라오신 거군요. 그래서 사실 사운드 디자인이 이 영화가 이제 이 영화의 이야기 소재만큼 되게 중요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감독님과 어떻게 사운드 디자인 컨셉을 잡으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했어요. 그리고 그 좀 재밌는 설정이 이제 친구 역할로 나오는 분이 약간 사운드 엔지니어 쪽에 일하는 사람으로 설정돼 있잖아요, 캐릭터가. 그 부분도 되게 주인공과 좀 대비되는데 둘은 굉장히 가까운 친구 사이고 그 설정도 재밌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좀 네. 사운드 디자인 관련해서 저기 감독님이 앉아 계신데 오늘 같이 올라오기로 했는데 좀 착오가 생겼는지 네. 대신 답변을 네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운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음이 되게 부스트되거나 아니면 어떤 소리들이 뭉개지거나 이런 감각으로 저희가 그냥 일종의 사실 흉내를 내본 거기도 하고 아니면 거기에 좀 가다보려고 한번 시도를 해본 거기도 하고 그런 디테일들을 잡았고 마지막에 낭독을 할 때는 그 수어할 때 살이 닿거나 몸이 움직이는 소리들을 좀 극대화해보자. 그래서 그 감각들이 마치 촉각처럼 느껴지게 해보자. 그런 시도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혹시? 그 친구 설정. 친구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대비되는 감각을 가진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화자가 저처럼 듣는 일을 주로 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감각을 공유할 수 있는 존재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극 중에서 뭐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코다로 설정을 하고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되게 흥미로웠던 영화인 것 같고요. 저희 이제 사실 약속된 시간은 이제 끝나서 이제 자리를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함께하신 소감이랑 뭐 계획 같은 거 있으시면 그런 걸로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번씩. 감독님 좀 잠깐 쉬시네요. 너무 답변을 계속 많이 하셔서 네, 감독님부터 그럼. 네, 오늘 저는 미림극장에 처음 와봤는데 이렇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 공간의 느낌이 굉장히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들어왔을 때. 그리고 영화가 상영됐을 때 색깔도 다르고 그리고 이 소리가 이 안에서 울리는 느낌도 다르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어린이 관객들도 많고 같이 영화를 볼 수 있어서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했고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이 작품이 2년 전에 촬영을 했고 2년 전에 같은 시기에 찍은 좀 장편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 작품 2개 이후로 어떠한 일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어떤 기회가 안 왔다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라는 어떤 굉장히 고뇌의 시간을 많이 겪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크리스찬이어서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이 길 아니면 빨리 내쳐달라. 근데 그런 기도 중에 이런 정말로 너무나도 감사한 일을 주셔서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만 이 순간을 즐기자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면서 이 자리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포기한다라는 생각보다는 좀 더 두들겨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더 전진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기회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2년 전에 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저는 말씀드렸죠. 저는 그때 추억이 남긴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자랑스러워요. 제가 그러니까 시연 씨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요? 모른대요. 저는 운이 그래도 좀 좋은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림이가 저한테는 한 3편째가 그러니까 많이 되지는 않았는데 저는 그 후로 단편과 장편과 상업 그리고 드라마까지 최근에도 제가 드라마를 또 재밌는 드라마를 또 하나 찍었거든요. 저는 앞으로 이제 잘 되는 일만 좀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좀 기억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날이 너무 덥더라고요. 이 무더운 날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여기 미림극장이 처음인데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저도 앞으로 이 스크린에서 여러 방면에서 자주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많은 얘기를 했는데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화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영화제 항상 고생해주시는 스태프분들하고 자원봉사자분들하고 또 모더레이터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긴 시간 같이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인천독립영화제 이제 이다음 상영도 있고 내일 이제 폐막하는데 내일까지도 좋은 영화들 많이 상영하니까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